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어, 제목이 제가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존 직원도 그렇고 경비 직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화 여사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 격리분들 중에서도 그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작은 단지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약간 최저임금 딱 맞게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가 최저임금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최저임금보다 더 열심히 를 해야 되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아파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아파트가 이제 제가 딱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니까 어떤 기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아파트 업계가 아니라 이제 종합병원에 다니다가 이쪽으로 처음 발을 들였었던 때라 그 이전에는 그 저와 함께 일하던 모든 분들이 의사나 아니면 뭐 간호사나 뭐 어떤 병원에 계시던 분들이 다 바쁘고 또 대부분 약간 스카이대라던가 아니면 뭐 좋은 이대라던가 뭐 이런 대학을 나오신 그것도 심지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 엘리트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일하던 종합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왜 여기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일을 할 때 막 약간 무기력 그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일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저희가 음, 재건축 단지였어요. 근데 재건축을 하려고 한쪽이랑 막 싸우고 그러는 단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매일 반주로 점심때에 이제 글라스가 있잖아요. 이만한 글라스가 있으면 거기에 반잔 정도에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20년 전 일이니까 그때는 아파트가 지금보다 훨씬 어떤 체계도 없고 공도배기 처리나 이런 것이 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체계도 없고 훨씬 좀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약간 좀 설렁설렁했다라고 표현하면은 좀 그런가? 어쨌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좀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그 20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 8년 요 정도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단순히 제가 그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직원이 이제 서무나 격리 요 관점에서만 봤었는데 제가 아파트도 여러 군데 다녔고 그 이후로 그다음에 그 위탁사 다 가가지고 한 100개 단지 정도 되는 단지를 또 맡아서 했고 프로그램 회사에서 이제 소장님들이나 여러 이제 위탁사들도 많이 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는 정말 뭐 위탁사 대표들이나 아니면 뭐 그 어떤 협회 같은 데의 이사님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 뭐 어떤 뭐 협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좀 뵙고 또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격리분이나 아니면 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직접 제가 많이 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눈이 예전보다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설렁설렁 이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지나고 나니까 거기는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기한을 해요. 이런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면 시방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를 딱 작성을 해서 공사가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럼 격리가 그걸 보고 이렇게 공사가 됐으니까 돈을 지출해 주세요라고 하고 또 기한을 합니다. 지출 결의서 그 다음에 하고요. 이런 식으로 3단계에 거쳐서 기한을 했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모든 공사에 다 시방서라던가 아니면 공사 사진이라던가 그런 걸 되게 철저히 넣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자치관리였거든요. 그리고 또 회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제 전임분이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 단지가 굉장히 체계적인 단지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제 경험도 많아지고 이렇게 넓게 보게 되니까 그게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장님들도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잖아요. 제가 사람도 뽑아보고 또 제가 뭐 배치도 하고 소장님들도 만나고 격리 직원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경험이 굉장히 제가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위탁사 직원으로도 근무를 하고 또 지금은 뭐 대표로도 근무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떤 예전보다는 훨씬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고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왜 저분은 사람은 되게 좋으셨거든요. 소장님이 제가 그때. 근데 왜 저분은 왜 저렇게 술을 드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술 드시는 게 옳은 건 아니죠. 근무 시간에. 하지만 그분이 그 재건축 단지에 근무를 하면 재건축이 될지 말지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단지에 이분이 굉장히 중간에서 껴서 이 사람들하고 하겠다는 사람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맨날 부딪히는 가운데 이 소장님이 거기서 되게 시달리고 뭐 공고를 붙이니 많이 떼니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잘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이 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멱살 잡혀서 와이셔츠 막 뜯어지고 막 확성기 들고 막 외치고 다 이게 그 소장님 단지 그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이렇게 술을 한 잔 마시고 또 혹은 이제 집에 갈 때 한없이 걷는다 이거예요. 집까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소장하면 되게 뭔가 되게 특별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였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젊었고 30대 초반 뭐 그 정도였으니까 저는 젊었고 그분은 연세도 있으시고 또 제가 그 소장이라는 직책이 대단해 보였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소장님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재건축 단지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그 소장님의 눈물 섞인 소주 반잔도 이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아파트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막 모르는 거를 막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그냥 넘기고 내가 근무할 때만 그 일이 안 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그렇고 뭐 기전도 그렇고 격리도 그렇겠죠.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뭐 회계 감사를 막 한다거나 시감사를 한다거나 회계 감사가 의무화도 아니었고 시감사가 막 시감사를 막 그렇게 많이 하던 그런 시점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나간 다음에 한참 지나면 그 일이 묻히는 거죠.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근무할 때만 안 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라는 곳이 이 직종이 아파트 근무하는 그 직종이 그런 여건을 좀 많이 조성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능력별로 막 급여가 엄청 오르거나 그러니까 뭐 기사가 두 명이 있는데 한 기사가 일을 되게 잘해요. 그렇다고 이 기사만 급여를 올려주지 않죠. 올려주면 다 똑같이 2%, 3% 이렇게 올려주죠. 그리고 개별 성과급이나 보너스가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타 회사처럼 어떤 뭐 승진을 막 하거나 뭐 사장 막 열심히 노력하면 타 회사는 사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그럴 수 없죠. 일단 사장이 없으니까요. 그럴 수 없죠. 그건 뭐 소장이나 격리나 기사나 경비나 미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들은 공사를 많이 하면 입주민들이 뭘 횡령해서 뭘 해쳐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공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단지에서 열심히 일한 5년차 기사님들,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잘 알잖아요. 근데 뽑을 때 어떻게 뽑죠? 신입 기사도 급여를 똑같이 주죠. 거의 똑같이 줍니다. 물론 뭐 그 근무수당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뭐 5만 원, 10만 원 차이가 나긴 할 수도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들어올 때 직업 그분의 급여가 지금 현재 계시는 분하고 급여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경력 막 20년 차 기사나 막 들어온 1, 2년 차 안 된 막 햇병아리 기사나 급여가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 한 단지에서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격리 주임으로 입사한 격리분들은 10년이 지나도 격리 주임이죠. 혹시 뭐 오르는 이렇게 막 그 직책이 막 오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소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경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그냥 승진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뭔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 같은 그런 느낌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큰 문제 없이, 여러분 아시죠? 오늘도 무사히, 아시죠?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런 게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잘해도 동대표가 한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바뀌고 나면 이분들이 열심히 했다, 전임들 아우 이 우리 관리소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도 시끄럽게 막 비리 같은 거 떠들어대니까 색안경을 끼고 봐요. 얘네들이 뭘 헤쳐먹진 않았을까?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가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본인이 애써서 막 일을 자기 집처럼 일을 해도 고인물이 썩는다고 오래되면 바꾸자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경비분이나 기전직들 같은 경우에는 막 휴게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비들은 12시간을 쉬더라고요. 12시간을. 근데 이분들이 휴게차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것도 벌금인데, 휴게차가 별도로 없고, 제대로 거기 가서 좀 쉬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초소에서 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막 택배를 막 새벽에 찾으러 온다거나, 이분이 뭐 잠깐 자야 되잖아요. 휴게니까 돈 안 받는데 이분이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휴게 시간에 잠깐 이렇게 자고 있으면, 막 와서 막말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뭐 자빠져 자고 있다. 막 이런 막말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저희 부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휴게 시간이 이렇게 밤새 정말 휴게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자고 와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어떤 좀 상황들 때문에 노동 의욕이나 공부 의욕이 막 쏟아지는 그런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업종은 아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점점 그 소장님들도 어떤 뭐 책임의식이나 아니면 뭐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점점 이렇게 아파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격리분들도 굉장히 공부를 그래도 나름 많이 열심히 하세요.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요즘은 공동회계 처리라던가 이런 기준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뭐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이런 강의라던가 아니면 제가 뭐 저기 강의를 실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쉬는 날에도 격리분들 나와서 막 옛날에 그 전땡땡 카페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때 막 500명씩 막 2, 300명 그렇게 모아놓고 하거든요. 그럼 강당에 막 꽉 차게 오세요.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시고 결산액에 대해서 공부하시려고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이나 격리분이나 또 뭐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어, 예전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우리가 월급 주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조금 이상하면 어때요? 그죠?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너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왜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네, 맞아요. 당신 이상한 사람인데 좋은 쪽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외눈박이들만 사는 곳에 아주 유명한 옛날에 동화인가 어떤 그림인가에 외눈박이들만 사는 곳에 두 눈이 다 있는 사람이 딱 가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파트라는 이 공동주택이라는 집합건물이라는 이 직종 자체가 성장하기에는 사실 쉬운 직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스스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발전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디딤돌이 되고 영양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이라서 최저 수준의 노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임금은 최저라고 할지라도 뭐 점차 발전될 원동력을 위해서 적정 수준이나 아니면 조금 더 그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좋은 쪽으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알아보고자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조금 좋은 쪽으로 이상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이런 공동주택이 점점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동주택이 사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좋은 공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좋은 쪽으로 이상한 당신이 바로 그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고 주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라 조금 낫긴 한데 날씨가 많이 더워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빨리 코로나나 이 더위가 조금 물러가서 좀 일도 편안히 하고 공부도 좀 편안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공동주택 회계에 기준을 세우려고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세우는 건 제가 못하겠지만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판도라 격리실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